청주시가 연초제 조창 매입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목검으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출 상담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낸 불법 텔레마케팅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통신업체까지 개입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청주 옛 연초제조창 매입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주시가 매입하면 안 된다고 검토를 다 해놓고 돌연 입장을 바꾼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22일 청주시 기업지원과가 만든 7장짜리 내부 보고서입니다. KTNG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안과 아예 연초제조창을 사들이는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 대책이 없고 투자 대비 효과도 의문이어서 사들이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범덕 시장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보고서가 나온 당일 간부회의를 열어 연초제조창을 매입하기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최진현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건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의 세금 3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이 당일날 불과 20분, 30분 사이에 뒤집어지는.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간부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놓고 실무부서는 그렇게 냈습니다만 재판을 종결하자는 국장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방은 혈세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한 혈세 낭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연초제조창 매입 비리를 둘러싼 의혹은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은 뇌물을 받은 이모 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이어서 진실 공방만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검찰이 유영훈 진천군수가 영농조합 사채 차입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유 군수가 통상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보증각서도 공무원 직인이 찍혀 있어 유 군수가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2011년 유 군수가 한 영농조합법인에 사채 차입 협조를 지시해 6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전 초등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초등학교 2학년 9살 이모양이 학교 복도 3층 창문으로 추락해 중태에 빠진 현장입니다. 이 양을 비롯해 5명의 아이들이 창문 주변에서 놀고 있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고 78cm에 불과한 높이에 커다란 창문이 여럿 설치돼 있지만 안전바도 고정장치도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그 점이 도사장 눈에도 감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지난해 5월 청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3학년 여학생이 청소 시간에 교실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 중 화상을 입는 등 지난해 충북에서만 2,000건이 넘는 학교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구 아이가 안 그렇다는 보장이 없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 또 여자아이다 보니까. 특히 학교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늘고 있고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긴 만큼 학교에서는 모든 관리감독 책임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안팎의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구조대 침상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들어옵니다. 온몸에 멍자국이 선명한 이 여성은 30살 정모 씨.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폭행을 당하고 목검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정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연인 관계로 지내온 29살 이모 씨. 자신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애인 정 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둘 사이가 애인 관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전에 만나던 남자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해명할 생각도 하고 계속 아니라고만 했어요. 연인 사이의 구타를 말하는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해마다 8,500건 안팎. 남자친구나 남편의 손에 숨지는 경우도 매년 80명에서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연애할 때 사귀는 과정에서 이미 폭력 경험이 있습니다. 교제 때 시작되는 작은 폭행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잊을만 하면 걸려오는 대출 상담 전화, 참 성가신데요. 알고 보니 상당수는 상담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불법 텔레마케터들이었습니다. 통신업체까지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전화드렸던 은행입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거세요? 한 번쯤 받아봤을 대출 전화. 상담을 하고 돈을 빌리려 하면 정작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런 전화를 거는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대출이 아니라 개인의 금융정보 수집. 중국에서 개인정보 10만 건을 구입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대출 상황 등 금융정보 5,700여 건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에는 국방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보안이 필수적인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별정 통신업자들이 금융기관처럼 전화번호를 바꿔줘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대출 내준다 해가지고요. 소리 없이 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된 정보는 대부업자 등에게 건당 15,000원에 넘겨졌습니다. 제3의 불상의 피의자들한테 추가 범행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판매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업주 47살 권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별정 통신업자 등 49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대포차를 몰고 다니며 음주운전을 하고 절도까지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대기 발령 중인 모 경찰서 44살 이모 경사에 대해 절도와 공기호 부정사용, 직무유기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내 거짓말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퇴근길 도로에 생수통이 쏟아지면서 일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청주시 용담동 명암타워 앞 삼거리에서 34살 권모 씨의 8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생수통 7톤가량이 도로에 쏟아지며 용암동 방면 3개 차로가 1시간가량 막히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가 적재함 잠금 장치가 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농작물 동해가 한여름인 현재까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만 해도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규모입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혹한이 지나갔던 한 복숭아 과수원. 10수년생 나무 수백 그루가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죽은 나무를 살려보려 가진 정성을 쏟아봤지만 비료값만 더 들자 끝내 베어낸 것입니다. 콩이라도 심어보려고 땅을 갈아엎는 농부의 심정은 말이 아닙니다. 수확량이 그래도 4천, 5천 원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 뭐 여기서 다 죽고 콩 해가지고 얼마 나오겠어요? 막막하죠, 뭐 살아가는. 인근의 또 다른 과수원에도 얼어 죽은 과실수가 하나 건너 하나꼴입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나무도 절반은 죽은 상태. 건져낼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한 뿌리에서 난 가지의 절반이 죽었으니까 살아남은 가지도 건강할 리가 없어 조만간 이 과수원의 80%는 모두 베어내야 합니다. 이 같은 동해는
본격 개화철인 지난 4, 5월부터 보고되기 시작해 충북에만 2,000헥타르까지 늘었습니다. 동해로 떠들썩했던 지난 2010년의 2배입니다. 피해 조사 기간을 좀 연장해서 다시 집계를 했고 지금 중앙으로 보고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지금 피해 신고는 계속적으로다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사 포기 면적이 늘어 공급량이 줄면 수확철 과일값이라도 넉넉히 받을 것 같지만 농민들은 그런 기대도 못합니다. 가격이 뛰면 곧바로 수입이 증가하는 데다 소비도 대체 과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체 과일로다가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그 피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숭아 가격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는 동해 집계를 확정해 정부에 실태를 보고하고 재난지원금과 생계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부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이 우려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도 무상급식비 가운데 233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최근 안전행정부는 무상급식 지원액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함께 무상급식 국비 지원을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치매 환자 치료를 돕는 조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증평군에서 제정됐습니다. 증평군 의회는 오늘 치매 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약제비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치료비 등 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열린 청주문화방송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경솔하게 공항이나 고속도로 나들목, 철도역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또 장마철을 맞아 재해 예방 관련 보도와 공직자 비리나 인사청탁에 관한 사건은 결과에 대한 후속 보도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임 이용석 청주문화방송 사장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여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 성안길 상점들이 절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는 오늘 자율절전 선포식을 열고 실내 온도 26도 이상 유지와 냉방기 사용 자제, 냉방기 가동 중 문 닫기 등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사를 마친 뒤 상가마다 부채 등을 나눠주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설명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설명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에서는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에서는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그 외 아파트에서는 납부 필증 비용을 분담해 관리비로 내야 합니다. 익숙함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8회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기획전이 급회의를 벗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박남희 감독과 가네코 겐지 감독을 초청해 두 감독의 기획전 1, 2를 공개하고 인간 삶의 이야기가 담긴 공예작품 400여 점과 실용적인 가치를 강조한 공예작품 800여 점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충북 세종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